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수현님하고 김미래님, 레이첼님, 부지런하게 다들 들어오셨습니다. 예, 청춘 이모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는 잘 들리죠? 예, 한 주 이제 뭐,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말이고, 다들 이제 다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방송 듣고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자. 예, 잘 들리죠? 예, 세팅이 늘 똑같으니까 잘 들릴 겁니다. 어, 잠시 잡담을 하고 우리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이 시간에 하니까 뭐 특별하게 그거 한 거 없으면 그죠? 요 시간에 하고 안 그러면 요일을 조금 편한 다른 날로 옮기든 주말 피하고 옮기든지 해도 되고 뭐. 시간을 제가 잘 책정을 잘 못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저는 괜찮으니까 금요일날 일단 당분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예 빵구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요 밑에 요 밑에 그 안내된 대로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참가 많이 하시는데 예, 참가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은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참가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그 토요일 날 하는 3시간 하는 그 사행도하고 10분석 개요하는 내용은 지금 인원이 조금 적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면 아마도 마치 개인 수업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같이 3시간을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고 앞전에는 우리 제가 이제 거기 자리가 30석이 정원이라서 이제 했는데 빨리 마감이 되는 바람에 예, 조금 일방적인 제가 그냥 강의하는 시간밖에 안 됐는데 예, 오분에는 그 뒤에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그 일부러 인원이 좀 적을 거라 예상하고 그 강의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상대로 인원은 적긴 한데 그래도 적은 대로 강의는 지금 뭐 그대로 진행을 할 거라서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상관없이 예, 할 겁니다. 현재로는 아주 우리가 속닥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 공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딱 한 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참가 꼭 신청해 주시면 예, 아마 조금 좋은 시간이 되지 싶습니다. 또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아마 조금 이래 차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요일 날 하는 오후 2시부터 하는 그 5시 반까지 3시간 반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인원은 좀 됐거든요. 됐는데 아직까지 자리는 있습니다. 자리는 있으니까 조금 신청하면 아마 10연승으로 조금 고민한 분들은 제가 그 앞전에 강의에서는 개요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응용법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뭐 접근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시간이어서 대략했기 때문에 이 저하고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건 이제 공부를 같이 시놉을 많이 하는 공부를 했거든. 거의 지금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통변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는 중이라 가지고 시놉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는 이제 잘 하시는데 제 강의에 이제 좀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고 하면 유튜브에서는 제가 12 운성 부분은 자세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12운성은 제가 별로 언급 안 하고 영상도 별로 안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제가 좀 뭐 바쁘고 해가지고 영상도 부지런히 못 올리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아마 그 토요일 날 그 오시면 12운성 응용법하고
또 사용 그 전반적인 그 과정, 그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3시간 반 동안 아마 이야기하지 싶습니다. 아마 식관들 돌아가는 그거를 전반적으로 제가 그 다 설명할 거거든요. 가불 명정 무의식인 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걸 다 설명할 겁니다. 아마 핵심이 되지 싶은데 그 시병성 고민 많이 한 분들은 이런 기회가 잘 없지 싶을 텐데 다 공부복입니다. 자기 공부복이다. 이제 와가지고 얻을 게 많을 텐데 이제 그 12호선 가지고 욕 많이 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게 뭐 쓰니 안 쓰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 자리를 하면 조금이라도 얻을 게 많을 겁니다. 그럼 뭐 자기 복이니까 알아서 이제 참가하시길 바라고. 하여튼 이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예, 오시면 예, 좋고 안 오시면 할 수 없고 예,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미너님 반갑습니다. 방구름님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님도 안녕하십니까? 자기쪽 공부하신다고? 또 본인 사주 또 한탄하는 댓글을 또 올리기 시작하셨네, 우리 도시는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 이야기해야 되는 거. 예, 꾸준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그, 오늘 할 거, 저번에 수를 계속 몇 주가 했거든요. 수화를 많이 했으니까 좀 지겹잖아요. 지겨워서 아마 조금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제 조금 흥미있는 쪽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흥미있는 쪽으로 해봐야 뭐 있나 사주 말고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몇 가지가 되나 하면 요거 하고 우리 제가 댓글 안 다른 부분에 댓글이 있어서 그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댓글 해가지고 아마 여기 우리 실시간 오시는 분들의 그 댓글도 있지 싶은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좀 재밌게 해보고 그 다음에 목금에 대한 거 그죠? 수화를 했으니까 목금에 대한 그 전반적인 거 내용을 조금 사행도 관점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목금 하니까 그 목금에 관련돼서 명조 하나 오전에 제가 상담한 명조인데 요거 알아서 잠시 보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1시간 딱 가지 싶어요. 시간이 모자라기 싶다. 예, 그렇게 하면 오늘을 재밌는 우리 사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은 어쨌든 뭐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공부를 하면 또 진지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좀 피곤하니까 그죠? 여기에 댓글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요 댓글은 제가 이제 뭐를 말씀하시는가 잘 몰랐어요. 요 오행이 적은 거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 그죠? 오행이 적은 거하고 많은 거는 당연히 오행 적고 많은 거는 오행이 목이 많으면 막 목이 많고 적으면 적은 거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사주들은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목국이 됐죠, 그죠? 목이 많이 짜였어요. 목이 많이 짜이고 을이 대표로 하나가 나왔죠, 그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하고 예를 들어서 천간이 예를 들어서 을에다가 갑이 있으면서 을이 또 있고 뭐 이렇게 뭐 임수가 있다 하면서 밑에가 예를 들어서 뭐 이 목이 아니죠. 예를 들면 유라든지 뭐 신이라든지 뭐 사라든지 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보면 개수로 보면 많잖아, 그죠? 개수로 보면 세 개나 나와 있으면 많은 택이 되죠. 근데 요거는 밑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구조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무조건 많다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게 구분을 엄격하게 하거든요. 명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많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과연
이게 참 기준이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질문을 주신 부분은 그 이제 어떤 경우가 강하고 많다 이런 것에 대한 그게 이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뭐 누구든지 이제 공부하면 이게 완전 헷갈리거든요. 과연 어떤 것을 많다는 거하고 강하다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느낌적으로 어떨 때는 또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도 안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그 오행적 작용, 이게 식간들의 배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달라지니까 그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신강신약을 갖다 이제 논하는 부분에서는 뭐 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비연급제의 관계 또 뭐 그런 것들 가지고서 신강신약을 논하죠, 그죠? 덕령, 덕지, 덕세했느냐, 그죠? 뭐 이런 거 가지고 논하죠. 그거를 해도 실제로는 이게 강하다, 약하다고 구분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 판단력이 좀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혼돈하기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이런 사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잠시 이야기할 거지만, 이건 오늘 수화에 관련된 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꺼내놓은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을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다면, 이거는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나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밑에서 어쨌든 목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목이 많은 게 맞습니다. 목이 많은데 내가 대표로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대표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옆에 임이 아니고 갑이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목이 밑에 수도 많고 위에 수도 많은 거예요. 그죠? 아주 더 많아진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을목이라는 게 지금 혼자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밑에 있는 이 작용은 전부 다 천간에 있는 나의 건이에요. 나의 그 작용력을 대변해 버리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게 다 대변하는 거라. 그럼 나는 밑에서 뭐가 많아졌냐 하면 이거는根이 많아진 거예요. 뿌리가. 이런 사주들은 엄청나게 자기가 왕하단 말이죠. 이 기세가 강하고, 그죠? 강하고 왕하고 인수도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강황한 사주가 되죠. 이제 편관 하나가 이렇게 달랑있기 때문에 이 작용력에서 이 편관이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의 작용인데 그거는 이제 사행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 때 이야기하고. 그럼 목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하고 천간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갑이나 을이 위에 다 나오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거는 자기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위에 한 판만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천간은 비겁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내가 힘으로 얻는 것은 아니에요. 뿌리가 되는 게 더 오히려 강한 거예요. 강황한 사주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같은 오행이 많다라는 개념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이 항상 중요합니다. 사주는. 그래서 밑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절대로 비견급제가 위에서 나란하게 있거나 위에 있는 애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밑에 있어도 도움 안 되는 경우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 옆에 나란하게 있는 거는, 나와 같은 종류들이든지, 뭐, 급제든지 상관없이, 주로 빼앗아가는 작용을 하죠. 주로 빼앗아가는 작용하지, 나를 바탕해주는, 그러니까, 작용을 좀 못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차라리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나아요. 제 정관작용은 내 혼자만 해버리고, 그죠? 이제 뭐 그런 작용이 기준으로서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댓글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 요분은 이제 요런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답을 원하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질문이 조금 애매해서 일단 대략 그렇게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행적인 관계에서도 수가 많으냐, 목이 많으냐, 화가 많으냐, 토가 많으냐, 금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성적은 다르겠죠, 그죠? 목 많은 사람들의 특성, 수 많은 사람들의 특성, 이 특성은 다 다릅니다. 오행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또 다른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사주 안에서 어떤 것이 강하다 하는 거하고 많다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아주 사주가 아주 강합니다. 뭐 엄청 힘이 좋습니다. 강합니다 하는 것은 반드시 천간이 뭘 가져야 된다? 지지의 뿌리를 가져야 된다. 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엄청 신강하다. 원래 신강신왕은 좀 구분을 하죠, 그죠? 신강하다, 강하다 이런 게 인성의 생조를 받는 거고, 왕하다 이런 거는 이제 일간이 자기 비급이 많을 때 왕하다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명칭은 그렇게 되는데, 어, 어쨌든 간에 뭐 강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 또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이 부분. 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다른 분들은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댓글이든 상관없어요. 뭐 이상한 댓글, 또 이상한 댓글대로 또 신경을 써준다는 입장이니까 저는 뭐 별로 그런 거에 별로 크게 그거 하지 않습니다. 뭐 댓글에 뭐 욕만 안 나면 욕 달고 이런 거는 지워버려야지. 삭제! 이렇게 하는데 욕만 안 달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죠. 예. 서로 어떤 그 공부에 대한 거니까, 그죠? 의견이니까. 그리고, 고준이님 안녕하십니까. 첫눈 내리고 엄청 추워졌네요. 서울 쪽에는 그래. 아까 우리 서울에 계시는 공부하시는 분들, 예. 첫눈 온다고 폴짝폴짝 뛰던데, 폴짝폴짝 뛰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첫눈이 오기는 많이 왔는 모양이네. 많이 왔습니까? 적게 왔습니까? 예. 많이 왔는가? 아, 하여튼, 예, 많이 추워집니다. 예. 부산은 또 살살합니다. 예. 천간에 하여튼 비겁들이 쭉 나오면 도움 안 됩니다. 망구 필요 없습니다. 망구 필요 없다. 이게 사투리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도움 안 된다. 천간 비견급제 하나도 도움 안 된다. 지지는 쓸모 있다. 간혹. 그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강구름님은 그래. 왕과 강의 차이.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하다 이런 거는 비급이 많아서 왕하다 이렇게 하고, 강하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생존받으면서 강한 거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강황하다 이렇게 하면 인수하고 비급이 많은 게 강황하다 이렇게 용어는 그렇게 합니다. 하니까 헷갈리지 마. 뭐 왕이다 이러면 왕이니까 비임급제가 많다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애울 때. 근데 그 의미 없어요. 그냥 말하기 나름이지. 엄청 세다 이러면 됩니다. 우리 명리 용어들이 사실 복잡한 게 많거든. 옛날부터 그 옛날 용어들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옛날식, 그러니까 옛날 책들 읽으려면, 사주책 읽으려면, 그 용어를 알아야 되죠, 그죠? 용어를 알아야 뭐는 말로 하지. 근데 이제 현대 들어오면서 그런 용어들이 조금 줄어들긴 해요. 잘 안 쓰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명리 용어를 하면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용어를 많이 알라고 애를 쓰지 마세요. 사전 하나가 통째로 해야 됩니다. 그 명리 사전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까지 애를 쓰지 마세요. 에너지 낭비다. 예. 그 명리 용어들 모아놓은 그 책들도 좀 있죠, 그죠? 사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서도 명리 용어 같은 거 치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도 검색해서 보면 되고, 그죠? 너무 어려운 거는 알라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고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밑에 또 하나의 댓글. 100명이 모두 자기 말 맞다고 악다구니를 쓰니까 참 완전 이 참까지 딱 붙이셨으니까 한심하다 이 말인데, 이게 제 영상에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서 댓글은 제가 전부 다 똑같으면 더 큰일 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왜? 이론이 전부 다 같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소리 해야 됩니다. 천명의 목소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 다르게 이야기해야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틀린 것은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땐 그렇게 받아들여요. 공부하실 때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명리 공부는 각양각색입니다. 이 가르치는 분들이 개성이 너무 뚜렷해. 진짜 편인으로 가르치거든요. 다 각양각색이에요. 통일도 안 되고 한 가지 있으면 자기 주장 강하고 목소리 높고 그죠? 다른 사람 다 틀렸고 자기만 맞고 자기 아는 거 최고고 자기 아는 거 가지고 남이 그 조금만 그러 하면 왜 내 거 가지고 그러느냐 하고 막 이런 거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럼 하고 또 막 댓글로 예전에는 이제 저 카페나 이런 데서 댓글 배틀 한다 아닙니까? 요즘은 뭐 별로 좀 제가 카페를 안 들어가서 잘 모르는데 요즘은 별로 그런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요즘은 막 신경도 안 쓰니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지만 옛날에는 한창 공부할 때는 불꽃튀기거든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자기가 보는 만큼만 보게 돼 있어요. 다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백인백색이고 천인천색이지 그거를 통일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예, 그게 더 좋은 겁니다. 다 다양하게 하는 거. 우리 가르치는 분들도 유튜브 보면 다 개성이 있거든요. 다 개성이 있어요. 그 자기 아는 거를 정리하려고 또 뭐 이렇게 하니까 예, 그런 거는 그런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지 뭐. 그죠? 예,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지. 지금도 뭐 제 영상 이런 게 막 올려놓고 해도 내 하는 거 보면 막 사투리 쓴다고 뭐라 하고 뭐 그죠? 사행동 이상하다 해서 뭐 어렵다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그 모양이 틀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이제 튕겨내는 거니까 그거를 막 열을 내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되고 자기식대로의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그렇게 해서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의 이론으로 똑같이 가면 절대로 발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인간들 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하고 다 제각각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뭐 예? 가수들도 우리 그 한 곡만 늘 들어보세요. 막 귀에 피나지. 아무리 좋아하는 가수도 한 2, 3일 계속 달아서 들으면 귀에 피납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자꾸 인원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앞에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뭐 가르치는 거를 주로 많이 하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늘 이렇게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만들어내고 또 있던 이론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똑같은 소리를 계속 지겹기 때문에 계속 바꿉니다. 예, 그런 수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댓글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하면서 오늘 댓글 정리해 봅니다. 쭉 모아놨다 가지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생각하고 이렇게 좀 맞춰보기도 하고 의견도 드리고 완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했는데 이 부분은 이분이 뭘 어렵다고 했나 하면 이거를 경금이 갑목을 대했을 때 갑의 그 변화되는 거 그죠? 경금에 의해서 변화되는 요 단계. 이 갑이 이제 을로 변화하는 이 단계에 대한 거예요. 그죠? 요거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식간, 하여튼 그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답니다. 근데 열심히 하겠죠. 그죠? 모르시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제가 뭐 누차이 제 이론에서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라서 생소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한 분들은 생소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그냥 오행의 그 식간에 대한 것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니 갑이 경금을 보면 금금목이 되는데 이렇게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해답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만 하면 답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용은 어, 모든 그 작용을 전부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죠? 하나의 작용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개수가 왔어요. 개수가 왔으면 조금 설명을 조금 보태서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개수가 이렇게 왔어요. 개수가 오면 식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벌병정, 무기경신인데 이제 있단 말이에요. 식간들이 있는데 개수가 하나가 오게 되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다 식간들한테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렇게 주죠. 10가지 개수도 개수한테도 영향을 주죠. 그죠? 이렇게 다 줍니다. 그렇다면 이 애들이 개수가 오면 생극을 할 거 아니에요. 식간이니까 일단 생극한다 봅시다. 생극을 할 거라고. 근데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없어. 절대 가만히 있지는 못해. 생각한단 말이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를 명칭을 붙이면 얘가 육친이 되죠. 그러니까 육친의 관계가 육친이라는 형성이 되겠죠. 그죠? 뭐 식재가 아니냐, 비식재가 아니냐 형성이 되는데 육친을 떠나서 이 작용력에서 보면 개수라는 게 오게 되면 얘들이 생각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것은 개수가 오게 되면 생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럼 생을 받으면 갑이 도대체 어떠한 상태가 될까? 그거는 너무 당연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변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가 있는 거지. 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기토다. 이렇게 하면 개수가 기토를 극은 못하지. 개수가 기토는 오행적 관계에서는 극은 못하지. 그러나 개수가 오게 되면 기토는 개수를 극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은 있거든요. 그 극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걸 떠나서 기토 입장에서는 내가 극을 할 애가 온 거예요. 왔는데 걔가 하필 기토 입장에서는 개수야. 임수도 아니고 개수야. 그러면 개수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기토가 그 개수를 가지고서 뭔가 변화가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오행적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읽어줘야 되는 거지. 그럴 때 할 때, 기토 어떻게 변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기서 기토가 기토는 이거는 틀림없이 개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변하겠네? 요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제가 그 영상에 올린 게 결국은 이제 하도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더 이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건데, 우리 그 영상, 우리 저 동영상 공부방에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게 경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생각이 발생하죠. 그죠? 발생한다고. 그러면 절대로 얘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든 바뀐다, 변화한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얘가 도대체 경금이라는 게 극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할까? 이제 그거를 따져보면 결국은 뭐냐면 갑의 그 어떤 형태도 되는데 그 내면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수호의장 갑이 가지는 그 형질도 바뀌고 기운도 바뀌거든요. 경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더 다른 모양으로 보느냐면 이제 이 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작용에서 일어나는 합에 의한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갑이 기를 합하면서 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금이 다시 갑을 극을 하면서 을로 이렇게 만드는 그 순환의 고리들이 에서 오행이 변화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작용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 영상에서 이미 다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이거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하니까 대략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한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식간의 관계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행도로 공부를 하고 저한테 이 지금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사행도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것일 텐데 그 이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생소하다고 느끼지만은 사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생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기본적인 오행관계나 식관관계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자연히 풀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들을 해야 뭘 하느냐면 어떤 운이 왔을 때 어떤 글자들은 어떻게 바뀌겠다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진년이다 이렇게 하면 갑목이 들어와 가지고 갑을 갖다 이렇게 볼 때도 이미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뜻의 변화가 있거든요. 변화가 있다. 우리가 그거를 읽어줘야 되지. 그죠? 생각해보세요. 갑이라는 것은 밑에서 수에서부터 해가지고 수들이 이제 쪼개어서 위로 올라가는 게 갑이거든요. 수들을 쪼개는 게 갑이에요. 나누는 거. 수를 나누는 게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수화할 때 했잖아. 수는 모이는 거고 내려가는 거고. 그죠? 모여서 내려가는 거고. 화는 올라가서 퍼지는 거고. 그 두 가지가 수화의 가장 큰 특성이거든요. 근데 갑이라는 것은 이제 수의 모양을 변형했잖아요. 변형했을 때는 그 변형한 모양은 갑이라는 모양은 그러면 어떤 수와의 관계에서는 수가 변해서 갑이 되니까 어떤 모양이 되었느냐 이렇게 하면 수라는 그 자체가 쪼개져야만 목이 되겠죠. 그죠? 쪼개져야만 목이 되니까 갑이라는 것이 이렇게 쪼갠 상태가 두 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원래 갑이 이렇게 있다가 그죠? 또 하나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관계에서는 수를 어떻게 한다면 나누게 되겠죠. 그죠? 나누게 돼요. 나누게 되면서 이 작용은 위로 오르려고 하는 작용을 보태게 되겠죠. 그죠? 수가 더 쪼개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갑목이 오게 되면 임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쪼개어지죠. 그래서 임일주들은 내년에 갑이 오게 되면 쪼개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엮여져 있어요. 근데 원리는 간단해. 아주 간단하다고. 아주 간단한데 평소에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를 늘 명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자꾸 자기 생각을 다듬어 가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오행적 관계에서 그냥 식간의 생각만 가지는 육신적 관계하고 그냥 목은 뭐 그냥 나무구나 이렇게 하고 어른 풀이구나 이렇게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발전이 없어요. 그 딱 막힙니다. 어느 순간 가면 예? 거대한 돌덩이가 앞을 탁 막는 공부를 하다 보면 큰 돌덩이가 나 앞을 탁 막고서 답답하게 명리의 이 공부에 진천이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그 공부를 사실은 시작했으니까 좀 어렵게 느끼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그 조금 이왕 한 공부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했죠. 댓글로 하니까 재밌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로 해가지고 하면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하면 좋겠다. 전반전과 후반전은 전반전은 댓글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임신일주 5월생 궁금합니다. 이거 이제 하면 이제 30분 후딱 가는데 이걸 간단하게 봅시다. 보는 방법 제가 몇 개 올려놨잖아요. 그죠? 부지런히 올려야 되는데 편인이 발동하면 하다가 도중에 멈추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그거 안 한다고 조금 이렇게 그거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화면이 좀 어두우시네. 자, 임일주 간단하게 봅시다. 임신일주거든요. 임신일주인데 5월에 5월생 5월생이구나. 5월이구나. 예, 연이 아니고 그죠? 나는 지금 올리는 거는 인호술생으로 해가지고 올려놨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갑진년 이렇게 오는 거 이제 이렇게 가지고 해봅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봅시다. 이 진이라는 것은 이 5월에 들어오게 되면 갑진이 이렇게 들어왔기니 갑목이 수에 대한 작용을 갖다가 이렇게 당겨가려고 하는 욕심을 부려요. 갑목이 진에서 쇠지가 되거든요. 쇠지가 되고 임수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고를 타느냐 안 타느냐 되죠. 그죠? 근데 임신일주들은 이 신의 작용을 진이 들어오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자진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 인성의 작용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진토가 가지고 왔던 이 관이잖아요. 그죠? 이 관성에 대한 작용력에서 수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요 인성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삼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신이라는 게 진을 본다라는 것은 진 다음에 진사오미, 그러니까 진사오미 신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순서로 하면 신이 오면 이제 임수가 장생하고 진토가 가지고 있던 그 수를 모았던 것을 다시 꺼내게 되죠. 그죠? 임수를 꺼내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꺼내게 되거든요. 신에서. 그래서 신이라는 것을 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던 수의 작용을 꺼내어서 작용을 시키려 하는 작용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서 삼합이라 하는 것을 갖다 이루게 되거든요. 그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작용 속에서 이 관성이라는 것의 변화를 갖다 임수가 이게 문서죠, 그죠? 인성이라는 작용, 요 작용을 통해서 이거를 일구어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나 관계성이 확충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임신을 주더라, 그죠? 진토를 통한, 그러니까 진은 나한테선 관이니까, 그죠? 관성이라는 이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게 수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요 구조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특성으로 나타날 겁니다. 내년에 큰 변화에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진이 임수를 갖다 끌고 가는 동작이 있느냐의 작용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끌고 갈 때 임술관들은 진토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뭐를 마주하게 되느냐 하면 화기에 대한 작용을 마주하게 돼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작용을 욕심내게 되거든요. 이 진을 보게 되면 임수들이. 이거는 이제 이건 좀 이야기하려면 긴데, 간목이라는 게 같이 왔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수는 개수화되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버려버린다고. 자기를 버린다는 거는 자신의 그 작용력이, 임수라는 그 작용력을 이제는 많이 버리게 되겠죠, 그죠? 이 갑이라는 걸 보게 되면 특히 진토하고 같이 온 갑진에서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향을 변경하고 자기가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작용을 임수들이 굉장히 많이 하겠죠. 이 신사를 받쳐도 돼요. 인호술로 가면 이게 이제 뭐 우리 화기살, 월살이라든지 뭐 이런 작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작용력을 갖다 얻는다는 거죠. 관성도 새로운 것에 작용을 얻고 한다는 것이고, 그 작용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작용을 좀 강하게 하겠죠, 그죠? 이 오가 있는 사람들은. 오가 뭐 연애에 있다든지, 특히 연애에 있으면 작용이 심하겠죠, 그죠? 그런 작용이 가장 큰 특성으로 일어날 거예요. 육신적 관계는 편관하고 식신이니까 그대로 편관식신을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작용은 이제 그거를 위주로만, 이게 육신적 관계로만 하게 되면 이게 단답형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에 관운이 왔네 뭐 이런 거 수국자 가지고 막 돈 나가게 딱 해갖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거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알겠죠, 그죠? 새로운 일을 열어가는 작용이 훨씬 더 많아지고, 어째 보면 허울 뿐인 것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죠? 특히 임수들은 내년에 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이렇게 신자진을 짜니까 이거는 주로, 그죠? 여기에서 있는 관계성에서 더 관계를 확충해서 자기가 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동작이 다른 일주들하고 좀 다르겠죠. 간단하게 보면 대략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 정도만 합시다. 너무 또 다 하면 시간 모자라니까 이 정도만 하도록 하고, 다음에 제가 올릴 수 있으면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풀이하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영상, 통계라는 거 간단하게 했는데, 그죠? 그거 보고 우리 선생님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요렇게, 우리 오월생, 임시를 좀 오월생 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하트 보내주시면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써주셔도 감사하고. 자, 그 다음에 좀 쉬운 질문이지만 진지하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추국토에 왜 경금이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 댓글로 달아달라는데 아무도 댓글 안 달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 축토에 경이 들어가 있을까? 그죠? 두 번째 보고 있는 점이 궁금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거는 여러 번 이야기해서 이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별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축이라는 것은 반대쪽에 있는 미의 작용과는 상반된 작용이 됐죠. 그래서 축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이 경금을 입고시키는 작용을 하죠. 그죠? 여기서 값을 없애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환하는 지지의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축토는 뭐를 경금을 더 이상 꺼내 놓으면 되지 않죠. 그죠? 경금을 꺼내면 안 되는 이유가 다음의 계절이 인월이 들어오고 인에서 갑이 일어나야 되기, 드러나야, 자기의 역할, 간목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목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간목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금이라는 작용을 이제 여기서부터 닫아버리죠. 그죠? 닫고 나서 다시 여기서 만듭니다. 여기서 다시 만들어 가거든요.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일시적으로는 닫아줘야 돼요. 닫아주고, 그 갑을 갖다 열어가게, 그 갑의 작용, 이제 작용을 하게끔 일시적인 경금의 중단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걸 우리는 이제 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의 묘지가 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주 안에 축이 있다라는 것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경금을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그죠? 얘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얘가 금을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금을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름을 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금을 머금고 있지 않으면 축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겠죠. 거꾸로. 그러니까 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호칭하려면 얘가 경금을 가지고 있어야 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국이 있다라, 축이 있다라는 것은 얘가 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조 안에, 사조 안에 예를 들어서 어느 자리든지 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면 경금이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될 수 있겠죠. 이제 거꾸로. 그죠?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금이 이렇게 했으면 경금이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서 나왔네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 축이라는 글자는 경금을 넣는 글자이기 때문에 경금을 넣어야 얘가 축이라는 명패를 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원리가 그래서 축토가 경금이라는 것을 내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 댓글은 정리 다 했습니다. 자, 우리 댓글, 우리 여기에서 댓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 예, 인성이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 견해를 보니 재미나고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다원님, 감사합니다. 꾸준히 계속 오는 것을 무토가 버선발로 뛰어가. 예, 예, 예. 아이고, 해맑은 외유내강님. 아이고, 이거 카메라 갑자기 꺼졌네. 과열되어서 꺼졌답니다. 소리는 나오죠, 그죠? 예, 소리는 나올 겁니다. 예, 잠시, 예. 제 얼굴이 잠시 안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예, 하여튼,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예, 유내강님, 예, 채팅 인사는 처음,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광이네, 제가요. 예, 어떻게 변하냐고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현대온 술토면 진토가 와서 진술충 되는 걸로 술토 안에 계고되는 것처럼 해석해야 할까요? 짬 되실 때, 이거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술토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진이 오게 되면 당연히 계고가 됩니다. 여기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죠, 그죠? 병이 나오죠.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진진이 예를 들어서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죠? 감춰놨던 해수, 이게 임수가 나오죠, 그죠? 해수가 아니고 임수가 계고되죠. 진술, 그런 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원국에서 나와 있으면 고를 탑니다. 고를 타고 없으면 나오고, 그죠? 그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보게 되는 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국에서 있으면 데려가고 없으면 나오고, 기토는 수화관계에서 경금을 만드는데 기토는 목을 키우는 밭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저 기토라는 것은 무엇의 모양이냐 이라면 갑과 경금의 모양이죠. 그죠? 각기 다른 모양이 됩니다. 갑과 경금, 즉 목과 금의 모양이 기토가 되죠. 그죠? 예, 요 모양으로 있습니다. 자, 축을에 내가 기토가 이렇게 있고 갑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면 요거는 요거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근데 미월에 기토가 있고 갑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얘는 얘의 모양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점차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금으로 가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입고시키는 거죠. 없애고 금으로 가려 해요. 예, 예. 보작용에 대한 겁니다. 요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다음에 천천히 어차피 요 하면 사행동을 하면 이거는 자연히 답이 좀 풀리게 됩니다. 다시 보충해서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고맙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의 목과 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목과 금에 대한 작용에서 지금 앞에 카메라 꺼져버려가지고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오늘은 얘가 잘 안 끊기는데 이상하게 오늘 딱 끊기네. 조금 이따 다시 켜야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목과 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뒤에 사주를 좀 풀려면 이걸 빨리 해야 되겠네. 자, 목이라는 것과 금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화하의 작용에 의하여서 얘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진리라고 봐도 됩니다. 목이라는 것은 수와 하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고, 이 방향성을 잘 보세요. 요게 조금 화살표가 이렇게 되긴 한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금은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죠? 수와 하의 관계에서 균형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대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지 목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화가 많은 상태이고 수가 많은 상태이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목의 상태를 가름해야 되겠죠. 그죠? 목의 상태가 어떻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금도 동일하겠죠. 금도 수와 화가 어느 정도의 작용을 하고 있느냐의 그 상태에 따라서 금의 상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목은 갑과 을이 있으니까 갑이라는 것은 화를 얼마나 얻었느냐를 보고 수를 얼마나 얻느냐를 보고 그 상태를 가름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을은 좀 더 화에 가깝고 목은 좀 더 수에 가깝습니다. 수를 당기는 것은 목이고 갑목이고 수를 나누는 것은 을목입니다. 화에 좀 더 가깝게 가니까. 그 다음에 경금은 좀 더 화에 가깝습니다. 신금은 좀 더 수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갑목이 화가 많은 사주는 좋지 않습니다. 을목이 수가 많은 사주는 좋지 않습니다. 경금이 화가 많은 사주는 괜찮지만 수가 많은 사주는 좋지 않습니다. 신금이 수가 많은 사주보다 화가 많은 사주면 좋지 않습니다. 됐죠? 예, 요게 제일 큰 틀입니다. 이게 제일 큰 틀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과 금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좀 어렵습니까? 어렵진 않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작용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사주를 볼 때 우리가 볼 때에 그 명식을 볼 때에 도대체 목과 목일간이든지 뭐 금일간 상관없습니다. 혹은 수일간이나 화일간도 동일합니다. 수는 무엇으로 자기 모양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목으로 되어져 있느냐?
금으로부터 자기가 존재하느냐, 목으로서의 변화하였느냐, 이걸 보는 게 수겠죠. 그죠? 화도 마찬가지죠. 그죠? 목으로부터 자기가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금으로서 변화되었느냐,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거를 판별을 하고 나면 이제 기륭이 이제 나누어지겠죠. 어떤 상태가 되느냐, 소멸, 생소멸이 원국에서 판단됩니다. 그럼 내한테서 돈이 나가, 예를 들어서 목이다, 내가 간목이다 해봅시다. 내가 간목이다 이러면, 일단 내가 갑이라 하지 말자. 이거를 재라고 하자. 재성, 돈이라고 합시다. 이 돈은 갑을 재라고 보는 거죠. 돈은 어떨 때 없어지느냐? 갑은 어떨 때 안 좋다 했습니까? 화가 많으면 안 좋다 했습니다. 소멸하거든요. 자기 역할을 다 하죠. 그래서 갑을 돈이라 하면 돈은 언제 없어지느냐? 화를 볼 때, 갑은 화를 볼 때 없어지니 재성은 화기가 나타나면 없어집니다. 돈이 화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주 안에 내가 화가 많다 하면 목이 쉽게 소멸합니다. 됐죠? 예, 이런 식입니다. 자, 목이 내가 식신입니다. 식상입니다. 식상이 뭐고? 임술관이야 개술관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내가 화를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되겠죠.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약해집니다. 혹은 소멸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원리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인계가 쟤를 많이 보면 수족이 바쁘겠죠. 당연히. 엄청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몸이 상하기 좋고. 원리가 그런 원리가 되죠. 요런 부분을 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수화 밑밥을 제가 깔은 이유도 계속해서 좀 지겹더라도 수화를 계속한 이유가 수화하의 그 작용 원리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목과 금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수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목금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용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 수와 화의 관계가 좀 나오겠네. 좀 만들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구나.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얘가 잘 꺼지지 않는데 카메라 꺼져가지고 우리 제 얼굴을 뭐 볼 필요 있겠습니까? 말로 그 화면으로 보면 되니까. 자, 그것도 그런 거, 그거를 여러분들 요거를 생각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다음 시간에도 요거하고 계속 연결할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 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요 들으시는 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단순하잖아요. 요 그림자수 단순하고 목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겠죠. 그죠? 요 이야기 속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사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된다. 자, 그래서 사주를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상담을 한 사주인데, 뭐 이거 자세한 신상은 제가 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구조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구조를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 사주는 해월의 을목으로 태어나고, 목이 지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죠. 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을목으로 태어났으니까 목이라는 그 성향을 아주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죠. 그죠? 성향은 을목의 성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모양을 목으로 갖췄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을목의 성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서 이 목기가 이 해묘미 목을 이렇게 짜기도 했고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이지만 이 을목의 입장에서는 아까 그 이야기 속에서 그죠? 요 이야기 속에서 을이라는 거 수화의 요 작용 중에서
어디에 좀 더 가까이 돼 버렸냐. 그러면 임수라는 이 계절적 작용은 이미 을목을 이 임수가 투과했기 때문에, 그죠? 어느 작용, 이 반대에 있는 이 수의 작용이 훨씬 더 작용을 많이 가진 거죠. 거기에 한목 보태는 애들은 임목도 한목을 못해요. 실제로는 임목은 여기서 갑의 작용을 부추기는 작용이죠. 그죠? 훨씬 수에 대한 작용이 많은 자리에 있는 목이거든요. 인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이 목이 임목이라는 것은 수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동작이 인의합으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그죠? 그러나 을목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더 가까워져야 되죠. 여기에 더 가까워져야 돼요. 왜냐? 여기가 너무 많거든. 여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인중에 변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쓰지 못하겠죠. 뭐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인중의 변화 왜 쓰지 못해요? 특히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도 잘 못 써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죠? 신금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요거하고 다시 돌아오면 요 이야기, 앞에 우리 요 이야기 똑같습니다. 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임수하고 친한 얘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임수라는 게 요 나온 게 더 문제죠. 그죠? 밑에만 있으면 좀 나아요. 아까 그 우리 이야기 했잖아. 비견급제 강황하는 거 이야기 똑같습니다. 강황에 대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위에 나온 놈하고 밑에 있는 놈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의 그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분 초에 우리 그 수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수가 이렇게 있는 거하고 천간에 개수가 있는 것은 작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죠. 그죠? 임수가 밑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천과 지지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요 사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버리면 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기를 이제 보면서 가야 되지만 계절적 작용에서 이미 그게 어렵죠. 이렇게 목을 짜가지고 목의 작용을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서 주동해 가는 거는 이 금수가 주동을 해 가잖아요. 그죠? 계절적 작용과 아울러서 이런 게 투가 했고 여기서 기토는 뭐 하죠? 이렇게 하면 이 목을 세우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이 목을 세우려고 하는 동작에서는 좀 어렵죠. 그죠? 이 작용은 이 해월이라는 계절적 작용에서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지만은 이제 이분은 이제 뭐 어쨌든 평생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을 못 하고 오늘 조금 몸도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결혼도 못 하고 예, 모친이 예, 95세인데 아직까지도 모친하고 같이 이렇게 예, 지내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조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 구조에서 요 구조 앞에서 설명드린 요 구조와 요 구조를 비교를 해서 한 일주일 동안 깊은 고민과 사색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단골 손님인데 한 십몇 년 됐는데 자주 오는 하여튼 그런 거. 자, 오늘은 카메라가 좀 없어가지고 예, 하여튼 우리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예, 그 어, 잠시만요. 요 켜놓고 해야 되겠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그죠? 카메라도 이제 끄지고 잠시만 카메라 켜지나? 잠시 켜봅시다. 예, 켜집니다. 다행히 카메라 열이 좀 식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 되면 토요일 날 요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참가하실 분들 있으면 예, 참가 부탁하고 오늘 또 어쨌든 좀
쉽지 않지만 어려운 거 가지고도 우리가 재밌게 공부한 것 같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댓글에 맞게끔 제가 실시간에서 보태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금 이런 관계는 계속해서 제가 좀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기본적인 오행의 관계들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사주하고 비교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자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도움 될 거예요. 크게 도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참가 많이 해주셨는데 참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주일 마무리 잘들 하시고 예, 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